1970년 그때 그 시절 대중문화의 추억 극장 간판쟁이부터 만화방까지 동네 극장 앞 살아있는 예술의 현장. 1970년대 후반의 어느 오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동네는 활기 넘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풍경의 명화극장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가 펼쳐져 있었죠. 뻥튀기 장수의 우렁찬 소리와 군밤 장수의 구수한 냄새가 뒤섞여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극장 벽에는 새로운 영화의 간판이 아직 반쯤만 그려진 채 걸려 있었고요. 영수 씨는 흰색 작업복을 입고 간판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는 팔레트에 물감을 섞으며 커다란 붓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붓 끝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배우의 얼굴이 점차 완성되어 갑니다. 그의 섬세한 터치 하나하나에 동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영수 씨 솜씨는 언제 봐도 최고란께. 한 동네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동네의 자랑스러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어린 준영은 극장 간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가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영화 감독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에서 탄생하는 그림들을 보며 머릿속으로 영화 속 장면들을 상상해 봅니다. 준영아, 뭐하냐? 만화방 안 가냐? 준영의 단짝 친구 동혁이 저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동혁은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준영은 동혁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씩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동혁이랑 만화방 좀 다녀올게요. 준영은 큰 소리로 외치며 아버지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영수 씨는 간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늦지 않게 와라.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아들이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항상 시간에 맞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동혁의 손을 잡고 만화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에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붓질은 더욱 강렬해졌고 영화 간판은 저녁 노을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극장 주변의 노점상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동네 어르신들은 영수 씨에게 안부를 물으며 그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동네는 그들 각자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져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만화방, 소년들의 아지트이자 세상의 창. 준영과 동혁은 숨을 헐떡이며 동네 만화방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들을 반겼습니다. 만화방 안은 쿰쿰한 종이 냄새와 달콤한 쥐포 냄새가 뒤섞여 오묘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낡은 선풍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카운터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영이랑 동혁이 왔네. 어서 와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순자 씨는 준영에게 갓 들어온 신간 만화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어제 들어온 따끈따끈한 건데 준영이가 딱 좋아할 만하다. 준영은 만화책을 받아들고 설레는 표정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은 만화책 속 모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만화방 안에는 이미 여러 명의 손님들이 만화책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만화책을 보는 청년, 바닥에 앉아 엎드려 만화책을 읽는 아이들, 모두가 만화 속 세상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준영은 만화책을 읽으며 미래의 영화 감독이 된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만화 속 주인공의 대사는 그의 머릿속에서 영화의 대사로 바뀌었고 그림들은 생생한 영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야, 준영아. 너는 맨날 그런 만화만 보냐? 차라리 돈 되는 거나 찾아봐라. 동혁은 옆에서 비현실적인 준영의 꿈을 비웃는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친구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영은 동혁의 말에 피식 웃으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야, 내가 뭘 아냐? 이게 다 나중에 영화 만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순자 씨는 아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만화방에서 꿈을 키우고 세상을 알아가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만화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발전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꿈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너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순자 씨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은 준영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만화방은 준영에게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꿈을 키우고 세상을 배우며 따뜻한 위로를 얻는 소중한 아지트였습니다. 만화책 속에서 그는 현실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극장 간판,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다. 어느 날 아침 영수 씨는 극장 주인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극장 주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영수 씨, 죄송하지만 이제 간판을 직접 그리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극장 주인은 최신 인쇄 기술로 제작된 영화 포스터를 영수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깔끔한 인쇄는 영수 씨의 손 그림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주인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붓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인 양반,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이 극장에서 간판만 30년을 넘게 그렸소. 내 그림이 단순한 홍보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에게 간판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자 예술이었고 동네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극장 주인은 영수 씨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 저도 영수 씨 솜씨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쇄 간판은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 작업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그의 말은 영수 씨의 자존심을 짓밟는 듯 했습니다. 영수 씨는 자신의 기술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술병은 이미 반쯤 비워져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준영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나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넓고 강인했던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고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슬픔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동네 유지들 사이에서도 극장 간판의 변화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환영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영수 씨의 장인 정신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수많은 영화 간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간판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손에서 탄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만화방의 그림자, 순자 씨의 고민. 극장 간판에 불어닥친 변화의 바람은 만화방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아이들의 발길이 점차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방 안은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만화책들만이 쓸쓸하게 책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이들은 만화방 대신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화방은 더 이상 아이들의 유일한 오락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만화방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 걱정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던 만화방이 이제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길을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만화방으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영과 동혁이 만화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텅 빈 만화방의 분위기에 놀란 듯 했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요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준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준영은 순자 씨의 불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영은 순자 씨에게 만화방을 살릴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만화방에 영화 감상실을 만들면 어떨까요? 작은 영사기를 놓고요. 영화 포스터도 직접 그려서 붙이는 거죠. 그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준영아, 그게 말처럼 쉽겠니? 돈도 많이 들고 허락받기도 어려울 거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희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준영과 동혁은 만화방을 나서며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야, 준영아. 만화방이 망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노냐? 동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영은 아무 말 없이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순자 씨를 돕고 싶은 마음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도 만화방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만화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밤늦도록 홀로 만화방에 남아 만화책들을 정리하며 가게를 정리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오아버지의 마지막 붓질, 예술혼의 절규. 며칠 후 영수 씨는 극장 주인에게 마지막 영화 간판을 그리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념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극장 주인은 영수 씨의 결심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영수 씨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평소처럼 간판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는 팔레트 위에 물감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마지막 간판 작업을 지켜보기 위해 극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옆에는 동혁도 함께였습니다. 준영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붓을 들고 망설임 없이 간판 위에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질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간판 위에는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영화 속 명장면들이 하나둘씩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간판 하나하나에 자신의 지난 세월과 열정, 그리고 예술혼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간판 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간판이 거의 완성될 무렵 영수 씨는 붓을 든 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굵은 눈물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손으로 영화 간판을 그릴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회한과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눈물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과 장인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그는 시대를 읽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영수 씨는 간판 작업을 마친 후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텅 빈 작업복을 벗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극장 간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극장 사람들은 영수 씨의 마지막 간판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땀과 예술혼이 담긴 간판을 보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라져가는 것들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극장 간판은 이제 더 이상 걸리지 않겠지만 영수 씨의 예술혼은 준영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습니다. 닫힌 만화방 문, 새로운 길을 향하여. 영수 씨의 마지막 간판이 극장에서 내려지던 날 만화방 역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순자 씨는 텅 빈 만화방 안에서 낡은 만화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화방을 찾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너무나도 쓸쓸했습니다. 그녀는 만화책을 쓸어 담으며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준영과 동혁은 만화방 앞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준영은 만화방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화책 속 영웅들을 보며 꿈을 키웠던 소년의 순수한 열정들이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주머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영아. 이제는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여기 있으면 너희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준영과 동혁의 손을 잡고 따뜻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비록 만화방은 사라지지만 너희 마음속에 있는 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항상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렴. 나는 어디서든 너희를 응원할 거다. 그녀의 말은 준영과 동혁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만화방을 정리하는 순자 씨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익숙한 공간을 떠나지만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준영은 폐업한 만화방 앞에서 멍하니 서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습니다. 동혁은 순자 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슬퍼했지만 준영에게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며 위로했습니다. 야, 준영아. 우리 이제 만화방 대신 영화관 가서 영화 보면서 미래의 영화 감독 준비하자. 그의 말은 준영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화방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추억과 꿈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습니다. 감독 준영, 사라진 문화를 기록하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어린 준영은 70년대 대중문화를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의 스튜디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영수 씨가 간판을 그리는 모습, 순자 씨가 만화방에서 아이들과 웃는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준영과 동혁이 함께 만화책을 읽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70년대 대중문화에 대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진지함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사라진 극장 간판의 흔적을 찾아 옛 극장 자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낡은 건물 대신 현대적인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붓질이 만들어냈던 생생한 그림들을 떠올렸습니다. 준영은 마치 아버지의 예술혼이 그 벽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화방이 있던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낡은 만화방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준영은 슈퍼마켓 주인에게 옛 만화방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주인은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으며 순자 씨의 따뜻한 마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준영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70년대 대중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소통의 장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준영은 영수 씨의 장인 정신과 순자 씨의 따뜻한 마음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들을 담아냈습니다. 한 노년의 배우는 영수 씨가 그린 간판을 보며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은 순자 씨의 만화방에서 어린 시절의 외로움을 달랬다고 회상했습니다. 준영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사라져가는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어엿한 사업가가 된 동혁은 준영의 영화 제작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영의 오랜 꿈을 알고 있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와 순자 씨가 남긴 문화적 유산의 의미를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잊혀가는 70년대 대중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화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추억의 울림, 세대를 잇는 이야기. 준영은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와 함께 70년대 대중문화를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영수 씨가 생전에 그렸던 마지막 영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간판이었지만 그 속에는 영수 씨의 강렬한 예술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전시회장 안에는 순자 씨의 만화방에서 사용되던 낡은 만화책들과 70년대 당시의 생활, 용품들이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낡은 전축에서는 그 시절 유행했던 포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관람객들은 추억에 잠긴 듯 전시물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낯설지만
흥미로운 70년대 대중문화의 모습에 신기해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과거를 이해했습니다. 어엿한 중견 사업가가 된 동혁은 전시회에 참석하여 준영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야, 준영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이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함께 진한 우정이 느껴졌습니다. 준영은 동혁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전시회 한쪽 의자에는 백발의 순자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만화방 추억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영은 강연대 위에 올라 관객들에게 70년대 대중문화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극장 간판쟁이 아버지의 붓끝에서 살아났던 영화의 꿈, 만화방 순자 아주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의 희망. 그 모든 것이 70년대 대중문화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강연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사라져가는 것들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70년대 대중문화가 단지 지나간 시절의 유물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소통의 매개체이자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주는 원천임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장에는 감동과 여운이 가득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꿈을 이룸과 동시에 잊혀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세상에 알리는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줄 것이었습니다.